자, 대한민국 환율 대통령 바비변 변정규 전무님 오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비란 이름은 누가 지으셨나요? 밥이요. 옛날에 그 앞에 그 회사 앞에 네. 좀 외람되지만 바가 있었어요. 네. 끝나고 난 다음에 9시 넘어서 맨날 마감하고 가니까요. 네. 그 바비 런던이란 바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맨날 가 있으니까 거기 가 있을 거라 그래서. 아, 바비변. 아 진짜로? 야, 진짜 상상도 못했어. 야, 오. 와, 아 진짜요? 그래서 그래서 바비변이 된 거예요? 예, 저녁에 뭐 다 식당이 닫으니까요. 야, 오 너무 괜찮다. 와, 그러네. 오. 네, 공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네, 오늘 그 뭐 니케이도 마침 뭐 30몇 년 만에 예. 최고치 찍었더라고요. 뭐 기사에서 보셨듯이 일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네.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에게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일본 경제가 뭐 90년대부터 오랫동안 침체를 겪어왔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30년 동안 잠자던 이 일본이라는 사실 경제로 보면 굉장히 거인입니다. 네. 거인이 다시 잠을 깨서 부활할 수 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네. 예, 그렇게 무거운 주제는 아니고요. 예. 좀 재미있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잠깐만. 예. 미즈오 은행이시니까 훨씬 더 좀 잘 아시나요? 글쎄요, 그 등잔미 씨 얻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자료는 좀 많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일본의 경제 부활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왜냐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요새. 네. 예, 그러니까 한번 여러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가보실까요? 네. 출발하시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화두는 이제 일본의 태양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는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 태양이 어디서 왔을까? 또 한번 보시면 네. 여러분들 그 정동진 많이 가시잖아요. 예. 그런데 영일만 한번 가 보세요. 영일만요. 영일만요? 예, 그 포항의 영일만을 가보면 네. 예, 뭐 정동진 못지않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일출이 그래요? 예, 일출이 어디 있어요? 영일만? 영일만이요. 저 네. 포항 옆에가 영일만입니다. 아, 포항 옆에가 영일만이요? 예, 오. 거기 영일만이라 그래가지고 예. 네, 거기 그 호미곶이라고 있어요. 어. 호미곶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반도로 호랑이 모양이라고 보통 네. 표현을 하잖아요. 네. 예, 그 호랑이의 꼬리 미 호랑이의 꼬리 한자로 호미. 거기가 아. 호미곶입니다. 네. 이렇게 톡 튀어나온 곳이. 어. 거기에 이제 영일만 끝에 가보면 저런 상이 서 있어요. 오. 예, 그게 바로 연호랑 세오녀를 기리는 상입니다. 예, 전설이죠 우리나라. 네. 이게 뭐 신라 뭐 백몇 10년이라 그러는데 삼국유사에 실려 있어요. 네. 그래서 신라의 해와달이었던 연호와 세오 부부가 아. 일본에 가서 왕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요. 예. 오. 그래. 예, 일본의 왕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자로 써 있어요. 제가 한자 잘 모르지만 거기 일본 국인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알고 있었어, 뭐, 우리는. 네. 서로가 뭐 어떤 뭐 지배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네. 예. 그만큼 2000년 이상 우리는 일본과 한국은 이렇게 오랫동안 연을 맺어 온 거예요. 서로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거죠. 경제 면에서도. 네. 예. 우리도 일본에 의존을 많이 하고 일본도 사실 서로 뭐 많이 영향을 주고 받았었던 거죠. 이것이 주는 시사점은요. 앞으로 우리 후에 1000년, 2000년 후에도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우리의 후예들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 중요하다. 아. 예, 2000년 후를 갖다가 봐야 돼요. 2000년 후를 보자. 2000년. 2000년 후에 글로벌 라이브 있죠. 다 계셔야 됩니다. 예. 그쵸. 예, 그때 가서 수익률 다 내기할 거예요. 예, 우선 4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4페이지. 예. 4페이지 그래서 이제 근데 일본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뭐 미국의 연준 의사록은 저희가 자주 보는데 일본의 BOJ도 의사록이 있습니다. 네. 뭐 한국은행도 있고요. 의사록에 깜짝 놀랄 만한 뭐 내용이 실렸어요. 이건 뭐냐면 본격적으로 출구 전략을 논의를 그러니까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우리는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준비가 됐다고 저기 보시면 제가 요약을 밑에 해놨거든요. 예. 이게 그 일본어 버전하고 뭐
그 영어 버전 두 개가 나오는데요. 예. 어떨 때는 영어 버전이 잘 뭐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영어 버전을 보면 되고요. 네. 일본어가 좀 꽈서 이렇게 꽈서 이렇게 좀 뭐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또 영어 버전을 보면 또 해석이 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두 개를 다 해놨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 밑에 한국어 제가 요약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2% 물가 달성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네. 그렇지만 본격화 시킬 필요가 있다.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지금 그 소규모로 이제 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네. 지금 이제 ETF나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해줬잖아요. 했지만 그것을 중지한다고 해도 영향이 적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저기 보시면 ETF나 J리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양적 완화를 해주고 있었고 지금은 더 이상 매수를 하진 않고 있지만 중지에도 우리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기 사실상 지금 유명무실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줄여놨기 때문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준다해도 큰 뭐 임팩트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계속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잃어버렸냐? 사람들 굉장히 사실은 뭐 그 최근에 또 그 뭐야 그 예전에 네. 그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를 보지 못한 세대들은 네. 뭐 과연 뭐 뭘 그렇게 많이 잊어버렸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예. 뭐 그럴 수가 그쵸,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뭘 그렇게 많이 잃어버렸는데 맨날 잃어버렸다 그러냐.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뭘 잃어버린지 한번 보시죠. 도대체 뭘 잃어버린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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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지갑을 잊어버렸는지 등등등 보시면 자 80년대에요. 저렇게 미국을 사실상 소유했습니다. 그 일본이요? 정도예요. 예. 80년대 미국은 2010년대 중국이랑 비슷해요. 하여튼 미국 함부로 사면 큰일 나요. 네. 이게 교훈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는 다행히 안 샀죠. 네. 근데 좀 샀으면 참. 안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2010년대 중국이 뭐 부동산 전부 다 가격 올려놨잖아요. 네, 중국 맞아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그때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도 80년대 양상을 보면 미국의 부동산 기업을 갖다가 엄청나게 매수를 한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지금 보시면은요. 82년도, 86년도, 87년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아예 그냥 도배를 이렇게 해놓듯이 Japanese buy 뭐 무슨 빌딩, 그래서 아예 저렇게 재패닝이라고 재패닝이라는 아예 그 단어까지 생겼었어요. 시키는 거네요. 예, 일본 재패닝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아예 저게 그냥 화두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소니의 소니의 또 인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저기 뉴스위크를 보시면은요, 재팬 인베이드 헐리우드. 할리우드. 침략했다. 예. 할리우드를 잡아먹었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영화 산업의 메카이자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센 이 헐리우드. 그 예전에 뭐죠? 그 가수 머라이 캐리. 머라이 머라이 캐리. 캐리. 예. 소니 회장과 결혼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어. 소니 뮤직. 소니 뮤직에서. 소니 뮤직을 뭐 예. 사실 인수한 거죠 이게. 예. 아 지금 뭐 다 아시겠죠? 네. 네, 뭐 그렇죠. 예. 캐롤 뭐 맨날 그럼 지금 돈 여전히 쓸어 1등. 담는. 예. 그리고 91년도에는 예. 그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보셨습니까? 전 가봤습니다. 한번. 예, 그걸 인수를 했잖아요. 일본 기업이. 그 랜드마크를.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언론에서도 일본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가장 한때는 컸었잖아요. 그 예. 빌딩에 일장기를 이렇게 넣어서 패러디한 사진도 있고 그랬었어요. 어. 예, 저희 뭐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야, 진짜 겁이 없었네. 사실 근데 그때 일은 아닌데 우리 계속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예. 문제되는 게 웨스팅하우스잖아요. 웨스팅하우스 그렇죠. 웨스팅하우스도 일본 도시바가 샀었잖아요.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되게 그 정말 그 미국 역사에 중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엄청난 회사죠. 그러니까 에디슨과 예. 에디슨이 직렬, 웨스팅하우스는 병렬, 전기는 무엇으로 써야 되나 에디슨과 싸웠던 사람이 웨스팅하우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이겨서 어. 우리는 변압 DC를 쓰게 된 거고 에디슨은 AC 계속 주장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네. 미국의 전기 자존심조차도 이제 물론 나중에 원전이었지만 네.
도시 일본이 인수해 갈 정도로 물론 2000년대지만 그리고 그 정도로 그 도시바 전기가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도시바가 엄청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엄청났군요. 일본이 그냥 진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소유할 것 같아라는 위기감이 미국에게 굉장히 크게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일본의 3대 전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내셔널 파나소닉, 내셔널이잖아요. 네. 내셔널 파나소닉, 그다음에 소니, 도시바 네. 세 개 중에 제대로 남아 있는 게 사실 소니도 지금 전자선은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뭘 잊어버렸냐? 네. 그 부동산 샀던 것들이 다 사실은 붕괴되면서 버블이면서 다 날아간 거잖아요. 원금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네. 그 다음에 잃어버린 거는 저걸 잃어버렸습니다. 자존심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저게 포춘지예요. MSCI입니다. MSCI. 포춘지도 뭐 비슷한 그 랭킹들이 있는데요. MSCI 기준으로 보시면 89년 당시에 탑 20 기업 중에서 10대 기업 중에 일본 기업이 6개가 일본 기업이에요. 그리고 20대 기업 중에 무려 13개가 일본 기업입니다. 예. 이 정도의 자존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 큰 기업은 다 우리나라 기업이다 이렇게 한 거죠. 사실 미국도 샀으니까 이제 세계도 이제 우리 거가 될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지금의 미국하고 또 비슷하네요. 지금의 미국이요? 지금의 미국의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시가총액이나 네. 그 규모 기업의 사이즈랑 저 당시에 일본과 네. 약간의 그 흐름이 네. 지금 미국이 다 압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 당시에 일본이 좀 압도했던 시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잃어버렸네요. 네, 많이 잊어버렸죠. 진짜 많이 잃어버렸네요. 예, 저 안에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참. 몇 개 안 남았다가 또 뼈 때립니다. 마음 아프다. 예, 금융 기업들은 뭐 거의 다 그 합병이 돼가지고요. 네. 지금 탑 10에서 대부분 물러나 있고요. 중국계 뭐 은행들 몇 개 있지만 대부분들은 이제 이제 미국 기업들로 바뀌었고요. 네. 이제 굉장히 세월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됐는데. 네. 뭐 결정적으로 잃어버리게 된 계기는 프라자 합의였죠. 네. 그래서 프라자 합의를 한번 보시면요, 왜 프라자 합의가 일어나게 됐는지 이 보시면은 저기 그 70년대 그 뭐 대일 무역 적자 규모가 미국이 뭐 저 정도였습니다. 10억 불, 16억 불 정도 됐는데 그리고 78년대는 뭐 100억 불 정도 됐었어요. 네. 근데 85년도에 가니까 이게 500억 불이 무려 5배, 7년 만에 5배로 훌쩍 커졌습니다. 네. 적자 규모가요. 지금 대일 적자가요. 대일 적자가 뭐 한 7, 80, 90 그러니까 900억 불 정도밖에 안 늘어났어요. 네. 지금 미국의 대일 적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근데 지금 대중 적자는 지금 굉장히 크죠. 저거에 한 3배 정도 되니까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저것 때문에 프라자 합의를 뭐 전격적으로 단행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네. 일본인들은 그래가지고 85년대 프라자 합의를 단행하고 난 다음에 네. 뭐 91년도에 막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사고 막 그러다가 한 90년대 초에 이게 와르르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은 이게 그 환율이 우선 변했어요. 네. 환율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그 나라의 그 GDP나 아니면 소비가 이렇게 변할 때 다른 나라의 관계로 보여주는 관계는 환율이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갑자기 이제 일본 GDP 보시면 오히려 95년보다 오른쪽에 2007년이 쪼그라들었죠. 예. 네. 보통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우와. 이게 그렇잖아요. GDP 가 12년 만에 오히려 10% 이상 줄었어요. 역성장을 했네요. 예, 한 20% 줄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10년도 안 돼가지고 20%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7년 지났는데 얼마 늘어나지도 않고요.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CPI 상승률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2009년도 보면은 마이너스 2.2%. 네. 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상점에서 상점 주인이 물건을 팔려고 그러는데 계속 날마다 물건 값이 싸지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 싸진다는 건 안 팔리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물건이 얼마나 안 팔리면 계속 물건 값이 떨어집니까? 네. 정말 이런 애타는
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디플레이션은 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중앙은행 중에서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제 물가를 올리려고 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 그렇죠. 예. 예. 뭐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잊어버렸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거 좀 그 극복해 보겠다고 전 세계가 통화 완화 정책 쓸 때 일본도 뭐 세계의 화살 쏜다느니 아베의 뭐 세계의 화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굉장히 많이 뭐 아베노믹스를 시작한 거죠, 이제. 네. 이제 그죠. 일본판 이제 뭐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고자 일본판 네. 메시아라고 자처하고 나타난 거죠. 어. 아베 신조 총리, 예. 아베 네. 신조 예. 총리가.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개혁을 단행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심각하니까. 근데 그 아베 신조 총리가 들어오기 전에도 사실 양적 완화를 단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당연히 했겠죠. 뭐 재정 정책도 쓰고 여러 가지 썼는데도 안 되는데 그렇게 조금 쓰면 안 되냐, 안 된다. 뭐 그거 가지고 뭐 되겠냐 이런 거죠. 그냥 무작정 하자. 네. 금리도 그냥 확 마이너스로 낮춰버리고 이게 사실은 아베노믹스예요. 화끈하게 더 낮춰라. 예, 아예 그냥 낮추려면 그냥 플러스 0.1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예 마이너스로 낮춰서 그냥 아예 돈을 맡기면 오히려 돈을 내도록 만들어라 이런 거. 네. 그니까 예. 보관비 내라. 예. 은행에 보관비 내라. 근데 사실은 일본만 마이너스 금리를 처음 한 건 아닙니다. 네. 이게 그 유럽에서는 옛날에요. 뭐 스위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고질적으로 굉장히 그 마이너스 금리를 많이 선택한 나라들이었어요. 예, 마이너스 금리를. 그냥 돈이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그런 나라들한테 사실 배운 거죠. 그래서 그 여담을 보면은요, 예전에 뭐 다보스 포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보스 포럼에 이제 구로다 총재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유럽은행 총재였던 드라기 총재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겠다 하는 그 심정을 굳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 그때 다보스 포럼에서요? 네. 다 본 거죠, 그때 다보스 포럼에서. 그 유럽이 잘 살진 않았는데 살아나진 않았는데 그래서 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요, 쭉쭉 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아베노믹스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디플레이션 탈출에 사활을 걸었는데 2008년부터 시작해서 저런 그 시라카와 총재 당시에도 여러 가지 당연히 탈출하려고 많은 그 정책을 썼죠. 네. 정책을 통화 정책도 쓰고 했는데 뭐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QQE라는 걸 들고 나오게 됩니다. 예, QQE가 뭐냐면 양적 질적 완화인데 마이너스 금리를 단기에 적용을 하고요. 네. 원래 그때까지는 단기 금리도 플러스였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장기 금리도 제어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단기 금리만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장기 금리가 막 꿈틀거리고 올라 버려요. 장기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이 금리가 다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해서 단기 금리도 잡고 장기 금리도 잡고 예. 그죠. 어차피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잡는 거고. 맞습니다. 장기 금리를 잡으려면 그럼 뭘 써요? 그래서 YCC가 나온 그게 거예요? YCC예요. 그게 YCC.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그게 YCC예요. 장기 금리도 잡겠다. 단기 금리만 이렇게 잡아보니까 풍선 효과가 이쪽으로 나타나가지고 네. 이게 장기 금리가 올라와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네. 네. 그럼 YCC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장기 금리도 잡자. 이게 QQ입니다. 쉬워요. 다음 보겠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그거요? 지금 좋아진 게 이 네. 정책들의 결과물이 누적돼서 이번에 터지는 건지 네. 아니면 이 정책은 그냥 뭐 과거에 막 QQE하고 막 막대한 그 이 통화 완화 정책 했던 거는 했던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물가가 올라서 지금 좋아지는 건지.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네. 혹시 그 삼국지 읽으셨습니까? 일단 사실 저는 포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삼국지를- 띄워주세요. 네, 한번 보시죠. 결과적으로 성공이가 실패냐 네. 보시면은 우선 결론을 갈게요. 자, 삼국지에 보면은요 사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예, 사마이가 이제 그 공명, 그죠? 제갈공명이랑 싸우다가 제갈공명이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꾀를 써가지고 어떤 그 퍼펫을 갖다 놨거든요. 네. 예, 그것을 보고
주랭랑을 쳤대요, 사마이가. 그래서 근데 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네. 공명이. 그래서 네. 죽은 죽은 공명이 산 사마이를 이겼다 그래서 저렇게 산공명 주달이란 말을 쓴대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은 죽은 아베가 물가를 상승시켰냐? 과연? 저랑 똑같은 생각하셨네. 그래요. 물가 끌어올렸느냐?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저는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아까 QQ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 한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베노믹스의 성공은요. 한 반 정도는 외교적인 성공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중국을 견제하게 만들었잖아요, 미국을. 네. 예전까지는 일본을 견제하게 만들었는데 미국을 설득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그리고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를 용인하게 만들고요. 엔저를 갖다 옛날에 엔저 용인 안 했잖아요. 네. 엔저를 용인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무 말 안 했잖아요. 네. 이것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지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디플레이션 탈출하게끔 이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사실 기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 내에서도 이게 아베의 공이 맞냐 안 맞냐는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일본이 살아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왜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나요? 뭐 임금도 있을 거고요. 물가도 네. 있을 거고요. 네. 사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뭐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일본에 대한 그 믿음이 살아난 것 같아요. 믿음이 살아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금융이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투자는 이 회사가 잘 될 것이다. 앞으로 이 기업이 영업이익을 많이 창출할 것이다. 내가 여기 투자하면 내 돈은 불어날 것이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해요. 네. 기본적이잖아요. 간단합니다. 주식 투자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일본 주식을 투자하고 채권을 사고 돈을 갖다가 태우는 것은 앞으로 디플레이션을 탈출을 해서 비즈니스가 잘 될 거고 이제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고 여기에 물가가 올라가면 앞으로 분양되는 상가나 아니면 기업들도 좋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도 오를 것이고 이런 생각이 다 있는 거죠. 네. 예, 결과적으로는 그냥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에는 발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발단이 그럼 물가입니까? 아니면 정치입니까? 정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 예, 일본이 이제 그 꺼지게 된 그 부동산 버블이 꺼졌잖아요. 네. 부동산 버블이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왜 일본이 이렇게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는지를 우선 보면 거기에 약간의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요. 어떤 게 일어났냐면 바로 GDP로 연결되지가 않았어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죠. 소비가 우선 뚝 떨어져요. 지갑을 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기업들이 안 돼요. 기업들이 안 돼서 기업들이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개발들이 잘 안 돼요. 기업 투자도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GDP가 떨어지게 되고 그게 악순환이 이렇게 돼서 잃어버린 30년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모기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기지나 주택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들을 슬기롭게 잘 끄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함부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가계부채나 이런 게 심각하긴 한데 그것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게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만약에 그 과거에 잃어버린 30년의 초기 발단 자체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었다면 네. 지금의 일본 부동산 시장은 거기서 다시 반대로 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금 뭐 어떤 시그널이 있나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예. 뭐냐면 일본이 지금 뭐 CPI가 뭐 2%를 이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자신감을 비쳤다고 아까 뭐 의사록에서 나오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조그만한 그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좀 깊게 들어가 보면 미국과 일본 뭐 우리나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일본의 이런
그 렌트라고 하잖아요. 렌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냐면 일본의 렌트는요 좀 다른 게 뭐냐면 렌트를 뭐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이 임차인이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 렌트를 올리려고 하면 소명을 해야 돼요. 소명을. 왜 올리는지요? 예, 소명을 해서 웬만하면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 혹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좀 예, 미국에 살면은요 매년 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매년 올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올리잖아요. 이게 보통 뭐 1% 2%가 아니에요. 보통 한 10% 이상씩 올리지 않습니까? 50불씩 막 붙어요. 그냥 그래요? 갑자기. 예, 계속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데를 찾아가면은 거기선 또 뭐 나가고 난 다음에 좀 내려주고 또 임차인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런 부동산 렌트가 CPI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미국의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차지하는 게. 그게 키입니다. 네. 일본을 볼까요? 웬만하면 소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못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의 물가가 계속해서 2%를 유지할 것인가는 한번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크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봐야 되고요. 뭐 시기적으로는 뭐 4월 25일, 4월 말에 지금 그 일본은행의 그 BOJ 뭐 회합이 있지만 뭐 회합이라 그러죠. 걔네들은. 그 회합이라 그래요? 예, 회합이라고 하더라고요. 회합이라고 우리는 뭐 우리나라 뭐 통화정책 회의라고 하지만 네. 그 회합이 있는데 그때 이제 웬만하면은 뭐 통화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대부분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변경한다는 건 뭐냐면 단기 금리 아까 지금 마이너스 0.1%라고 했잖아요. 네. 기존에 옛날에는 일본도 레포 네. 레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기준금리 썼는데 최근에 이걸 다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마이너스 0.1%가 기준금리고요. 네. 그걸 갖다가 통화 정책 마이너스 정책을 포기한다는 거 이것을 제로로 만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막 팍 올린다는 게 아니고 네. 0%로 제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0%로 만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뭐냐? 2024년 올해 말까지는 그러면 그 기준금리라고 하는 단기금리를 네. 그럼 얼마나 올릴 것인가죠. 네. 단기금리 얼마나 올릴까? 제 생각엔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0.1%, 0.2%입니다. 맥스가 뭐 0.2%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는 처음에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물가 상승률에 지금 렌트보다 임금 상승률이 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4월에 뭐 춘투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7%, 8%가 지금 거의 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상률이. 7, 8%요? 예, 막 7% 벌써 올리는 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왜냐면은 정부나 이런 단체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중소기업들이 잘 따라올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이론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좀 예, 한 2, 3분기 말 지나서 뭐 달러 N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150엔까지 올라갔는데 네. 조금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 다 팔아놨잖아요. 사실 엔화 투자하셨던 분들 지금 막 속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일본 은행이 빠르게 이렇게 대응할 그런 그 유인이 별로 없거든요. 네. 예, 제가 좀 하나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걸 질문하면 너무 커질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좀 궁금해서 전문님 생각이 어떤지.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과 앞서서 지금 임금 상승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큰 문제겠지만 지금 저출산이라는 측면에 좀 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심각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출산의 어떤 라인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단 나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보단 낫죠. 예, 우리나라 너무 낫네. 우리나라는 약간 극단적이고 세계 최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지금 향후의 임금 상승에 따라서 어떤 수요가 어떤 경기로 스며들어가서 어떤 여러 가지 부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것에 약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향후 우리가 뭐 미래를 좀 봤을 때 물론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혹시 뭐 변수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굉장히 큰 문제죠. 예. 사실은 인구라는 거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막지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야 되고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요새 뭐 출산시 뭐 1억 원도 준다.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세제 혜택도 준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인구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네,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인구가 어느 정도 바탕이 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다고 생각은 할지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 내수만으로 경제를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안 되거든요. 지금 뭐 한반도가 다 뭐 통일이 됐다면 이것을 뭐 한 1억 명 정도 된다면 내수가 이제 내수만으로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저희 뭐 5천만 명이 채 안 되는데 이것으로 커버할 수 없는데 더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뭐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촉진하려고 하면 일단 출생률이 좀 높아야지요. 높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소지가 큽니다. 근데 일본의 이제 있잖아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결국 임금 인상이 나타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거가 선순환고리로 렌트 가격이 또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이제 반등을 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내수로 모아지면서 기업 실적 좋아지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 만들어져야지 일본은 반등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 거죠.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돈은요,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은데 몰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좀 전에 인구 감소를 얘기하셨지만 인구 네. 감소나 아니면은 뭐 출생률 저하가 되면 그래서 가장 생각하는 게 뭐냐, 여기 연금이 괜찮을까 시스템이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죠. 투자자는 네. 연금 시스템이 우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데 금융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일본에 정말 글로벌 많은 자금들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 원인도 사실 이것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아니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 지금 일본 증시가 막 저희 사상 최고가를 음. 경신하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외국인 자금이 일본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산업에 대한 기대감인 건지, 예를 들어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한미일 동맹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인 건지, 물론 이걸 구분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물가가 진짜 올라가면서 통화 정책도 정상화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엔화도 좀 올라갈 거, 그러니까 떨어질 거고, 이런 기대감일까요?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정책을 갖다가 바꾼다고 하니까 이것은 네. 이제 거의 기정화 됐잖아요. 네네.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환율 측면에서도 엔화가 이제 앞으로 비싸질 수 있으니까 지금 싸지만 앞으로 비싸지면 거기서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하고 투자하는 외국인은 없을 테니까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기업의 펀드멘탈에 대한 믿음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상 일본의 기업들은요.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또 다들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은 영업 활동에 많은 전념을 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예전부터도 좀 기술 개발이나 영업보다 이런 데 많이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이 내가 어떠한 기술 분야에서 만약에 이게 돈이 많이 안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기술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넘버원이다.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거가 이제 예를 들면 항공 우주라든가 아니면 로보트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기계 산업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굉장히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고 우리가 점찍은 그런 데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골프 치시잖아요. 네. 골프 치시면 전부 다 그라파이트라든가 아니면 경량 스틸이라든가 이런 거 다 쓰시잖아요. 그런 네. 것들. 거기에 대부분 보시면 나중에 일본 기업들이 만든 게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이것들이 항공 우주 산업에 예를 들면 디스커버리호가 날아갈 때 거의 표면이나 소재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소재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거래들은요, 믿음이 없으면 시작되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산업이 잘 될 것이라는 게 대한 기대감도 있을 뿐더러 네. 이게 엔화에 대한 뭐 환차익이 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사실 근데 지금 약간의 문제점도 있긴 있어요. 우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엔화가 이제 그 강해지잖아요. 네. 이제 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자체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악재거든요. 그렇잖아요. 금리가 높아지면 주가는 사실은 떨어지는 게 맞는데 네. 지금은 그거하고 좀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금리가 낮았던 거죠. 아니 낮다 못해 마이너스였는데 이것을 정상화 시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사실은 그 금리는 있어야지 뭐 좀 탄력이 생기는 거죠 경제에. 지금 너무나 마이너스 금리로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가 안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누가 돈을 맡기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엔캐리라는 게 생겼잖아요. 나도 일본에서 빠져나갈래. 네. 다른 통화 살래. 왜 그러냐면 엔화는 계속해서 싸지니까 나는 갖고 있을수록 손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뭐 자료에 있지만 일본이 달리 뭐 해외 채권에 뭐 제일 큰 손이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본이 돈이 없어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많이 안 산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7, 80년대는 일본이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명품의 최대 손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이 없어 못 산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은 뭐 일본 국민들이 소식을 한다고 하는데 비싸서 못 먹는 겁니다. 예, 옛날에 제 그랬어요? 예, 제 친구 데려가니까 뭐 이렇게 그 무한리필 갔는데 주물럭을 5접시를 먹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소식이. 아니, 네. 그분만 많이 드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없어서 못 먹은 거다. 참. 우리나라 그런 것들 좀 싸잖아요. 특히 네. 오리고기나 이런 거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또. 참 좋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과거부터 어. 잃어버린 30년 그 뭘 잃어버렸나 그렇죠. 정말 저도 이렇게 보면서 네. 아 정말 많이 잃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간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이거 하나는 꼭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아서. 그 일본이 이렇게 부상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그러니까 효과는 어떻고 왜 한숨부터 내쉬세요? 안 좋지. 아니 뭐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그것을 이제 뭐 한번 잘 생각해봐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본과 그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네. 잘 생각을 하고 대처하면 될 것 뭐 같습니다. 지수가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요? 네. 네, 지금 지수가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보고 그것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잃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봐서 미리 잃기 전에 대비를 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변정규 전무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이 도대체 뭘 잃었길래 이런 30년을 지내왔는지 또 지금은 왜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지 어떤 조건들인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변정규 전무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